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석의 고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그냥 시를 먼저 볼게요.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첫 번째 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자의 상황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나가 누구죠? 나가 바로 화자죠. 시적 화자. 문제에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하면 나를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자,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이렇게 나왔는데 북관은 함경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이 화자가 시인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화자의 고향은 평안도예요. 그런데 이 평안도를 떠나서 북관, 그러니까 함경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북관은 함경도인데 여기서는 그냥 타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향이 아닌 곳. 그런데 지금 화자는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혼자 와 있어요. 그러면 이 혼자라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아, 화자의 정서는 외롭겠구나. 그쵸?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함, 쓸쓸함 이런 정서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알아 누워서 라고 했는데 지금 봐봐. 지금 이 화자의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요? 처음에 일단 북관에 있었잖아. 그치? 타향에 와 있었잖아. 근데 또 심지어 같이도 아니고 혼자 와 있었잖아. 그런데 건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파 지금. 그래서 화자의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쵸?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자는 이렇게 타향에서 홀로 아픈 상황인데 어느 아침 의원을 뵈었다. 어느 아침에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자, 열애 같은 상을 하고 라고 했는데 열애가 뭐예요? 부처님이죠. 석가열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과 같은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관공은 관우예요. 관우. 삼국지에 보면 그 관우라는 인물은 굉장히 정이 많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이런 자비를 막 베푸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의원을 묘사하는데 이 의원의 인상은 굉장히 열애와 같은 상, 관공의 수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되게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굉장히 동화적이고 뭔가 좀 신비로운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요. 누구? 이 의원의 새끼 손톱이 길게 이렇게 돋아 있대요. 근데 그 손을 내어서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지금 상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화자는 북관에서 혼자 아픈 상황에서 어느 아침에 의원을 만났는데 이 의원이 어떤 모습이었다? 인자하고 자비로운 열애와 같은 관공의 수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요. 이런 게 다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이제부터 봐보세요. 이 의원과 나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고향이 어디냐? 라고 의원이 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평안도 정주라는 곳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의원이 그러면 거기는 아무개 씨 고향인데?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그럼 아무개 씨를 아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나하고 이 의원의 어떤 공통 분모가 생겼죠. 그 아무개 씨, 우리가 아는 지인이 같은 사람이야. 그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실마리가 계속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 뭐예요? 아주 친한 사이. 격없이 친한 사이를 막역지간이라고 해요.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그랬더니 내가 말하는 거죠. 저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제가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던데.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계속 나와 의원의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에요. 그쵸?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그런 거를 우리는 대화 형식이라고 하죠. 대화 형식. 의원과 나의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 자, 그러면 이제
의원이 나한테 먼저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요즘은 고향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고향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죠? 되게 전통적인 되게 유대감, 가족, 어떤 공동체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라고 일단 말문을 열었는데 그랬더니 내가 평안도 정주라는 곳입니다. 실제 지명이에요. 실제 백석이라는 시인의 고향이기도 해요. 정주라는 곳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인데 거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제가 아무개씨를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 라고 우리는 막역지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야 라고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다. 아주 가까운 사이이다 라고 했더니 의원은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굉장히 지금 맥을 본다는 것은 내 손목을 딱 잡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그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워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의원이 더 한층 가깝고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계기예요. 지금 처음부터도 이 의원의 인상은 어땠죠? 굉장히 뭔가 자비롭고 인자한 열애와 같은 상과 간호의 수염을 들이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더욱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내가 느끼고 있죠.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지금 내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상황이잖아. 그치? 서럽고 너무 지금 타향에서 유랑하다가 아픈 상황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 의원을 만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다. 내가 그리워하던 그 고향도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여기 있는 것 같은 어떤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로서의 어떤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시는 어려운 시는 아니죠. 그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었어. 내가 아픈 상황이었어. 타향에서. 그런데 의사를 만났어. 근데 의사랑 나랑 몇 마디 대화를 했더니 그 의사가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내가 아버지처럼 여기는 분과 막역한 친구 사이래.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의원의 손길을 느꼈는데 그 의원의 손길이 굉장히 따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그죠? 네,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해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나라고 처음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나의 상황이 북관에서 혼자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아침 의원을 뵈었다 하고 이제 그냥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이제 묘사가 들어갑니다. 의원은 열애와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들이워서 이거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여기서 열의 같은 상 이런 건 직유법이고 관우의 수염 이런 거는 은유법이고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성 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라고? 되게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자,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요. 이런 거 다 시각적 묘사죠. 시각적 이미지로 감각적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감각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라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한다, 한즉, 뭐뭘 안다, 이렇게 뭐 쓴다 이렇게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현재형 어미, 현재 시제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얻는 효과는 뭘까요? 당연히 현장감이죠. 그죠? 되게 생생한 현장감. 그리고 뭐 생동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평안도 정주라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큰 따옴표 있나요? 없죠. 그리고 또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이렇게 말 안 했을 거 아니야. 평안도 정주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지금 이 대화 형식인데 대화를 간접 인용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를 아느냐라고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이런 게 다 현재 시제, 그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입니다. 라고 한즉 또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판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여기에서 되게 따뜻한 느낌, 그죠? 뭔가 촉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네요. 촉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그래서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이 의원으로부터 느끼는 어떤 감정 이런 걸 표현하고 있죠.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은 뭔가 혈연 공동체. 내가 지금 위안을 받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서 이 의원의 손길을 통해서 뭔가 이 어린 시절 그 혈연 공동체에서의 느끼는 어떤 그런 따뜻함, 유대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이 시는 자유시인데 뭔가 느낌이 어때요? 뭔가 소설을 한 편 읽은 것 같은 어떤 현장을 어떤 수필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장면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굉장히 서사적이다. 서사적이다. 이 이야기는요. 이거는 백석 시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백석 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백석 시인의 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백석 시인이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죠. 그래서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일제강점기에 특히 어떤 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굉장히 피폐해졌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얘 어디 있었어? 얘는 지금 타향에 와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모와 형제와도 다 뿔뿔이 흩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백석 시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서사적인 구성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뭔가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 그래서 다른 시보다 백석 시인의 시는 굉장히 술술술 잘 읽혀요. 뭔가 시가 감정만 나타내는 게 정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그 상황에서의 대화 이런 것도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서사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네요. 이 정도. 그래 또 할 수 있는 얘기 있다. 뭔가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시어들을 많이 사용한다. 지금 이 시에서는 뭐 딱히 뭐 그런 토속적, 향토적 그런 어떤 소재가 나오지는 않지만 뭐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든지 뭐 아무개시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좀 뭔가 그런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백석 시인의 좀 약간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 시에서는 뭔가 서사적인 것에서 뭐가 나타났죠? 대화를 주고받는. 그럼 대화를 주고받는 거는 보통 소설이라기보다는 연극 같은 우리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죠. 희곡. 그럼 이제 극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을 희곡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는 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적. 그래서 극적인 형식 또는 극적인 구성 또는 극적인 대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에 뭐 극적인 형식이 나타난다. 극적인 대화 형식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극적이라는 게 엄청 극적이다 이게 아니라 극적이라는 거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장면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의 어조는 어때요? 굉장히 담담하죠. 너무 그리워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아픈데 봤는데 그냥 따뜻했어. 이 정도의 어떤 되게 담담하고 부드러운 그런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어조로 이 가족 공동체 그런 유대감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 고향이라는 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백석 시인의 시가 문제에 출제될 때는 굉장히 문제를 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시가 너무 많아. 좋은 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백석 시인의 과거를 그리고 있는 시들, 그리고 현재를 그리고 있는 시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1930년대였잖아. 그치?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족공동체가 해체됐죠. 그러면 과거의 상황은 어땠냐면 가족공동체가 해체되기 이전에 따뜻하고 유대감이 넘치고 정겹고 뭔가 흥겹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운한골 쪽이라든지 여운한골 쪽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국수라는 시가 있어요. 이제 백석이라는 시인의 그런 시들은 과거의 그런 따뜻하고 뭐 유대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향 이시라든지 아니면 여승이라는 시
이도 있죠. 뭐 그런 시들,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 그리고 과거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시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향과 관련된 그런 다른 시들이 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누구의 고향, 정지용의 고향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고향과 관련된 그런 시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